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 21 정책의 의장입니다. 이 시간도 먼저 웃고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헤헤헤헤헤헤 히히히히히히 호호호호호 후후후후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난히 높은 연봉을 주는 대기업들이 많죠. 이 기업들이 연봉을 많이 주는 것만큼 성과가 좋아가지고 계속 채용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기업 또는 중견그룹 또는 중소기업의 그 고용 축소가 바로 자영업자 과다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요, 국내 철강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이룩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사상 최대를 올렸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8,500억 해서 전년도에는 157억 영업이익 결손을 냈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흑자를 냈어요. 8,500억 그것도요. 근데 어떻습니까? 고용 실적은 포스코가 1% 증가했고요. 1년 사이에. 현대제철은 오히려 300명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상위 30대 기업을 보니까 19개 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30대 기업 중에서 19개니까 거의 3분의 2가 직원 수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철강을 포함해서 건설, 정유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용 감소가 뚜렷했다.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악재가 지속되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배가 나는 900%가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감소됐네요. 또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주요 그룹들이 그룹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방법이 전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감소 심화 여건이 되고 있고요. 통진 3사 여건을 보니까 작년 2분기 때, 2,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조를 상회했는데, 그렇지만 직원은 감소됐어요. 직원 수는. KT가 1000명이 감소됐고, LG U+가 430명 감소됐고, SK텔레콤이 119명이 감소됐네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 한전을 보니까 22,836명이던 직원 수가 23,333명으로서 약 497명, 1년 사이에 500명 늘어나는 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 정권이 공기업의 고용 대폭 증가를 갖다가 증대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 그 다음에 고유가로 인해서 그 한전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보면은 21년 작년에 5조 9천억 결손을 냈어요. 계속 흑자나다가 작년에 결국은 고유가 안 해도 되는 그 탈원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작년에 거의 6조에 가까운 영업이익 결손을 냈어요. 금년에는 10조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고용 증가 부문은 또 정이 계속 감소만 있는 부분만 있느냐. 증가 부문이 있었는데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하고 배터리 부문입니다. 대기업 중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5천명 늘었는데 대부분 반도체와 반도체 개발자 또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한 500명 늘어났네요. 배터리 분야는 LG그룹이 한 2,000명 늘어났고, 삼성 SDI가 한 143명 늘어나는 정도로 그쳤네요. 어쨌든 딴 산업은 다 감소하고 있는데 고용이 늘어난 부분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부분밖에 없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이런 대기업 고용 성과가 초라한 거에 반면에 IT 게임 대기업은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만은 청년 일자리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직하는 사람은 여기 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 때하고 2021년 작년 상반기를 비교하니까 2164명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NC소프트, 크래프톤 등의 대기업에서 늘어났네요. 약 전년 대비 18%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 및 스타트업 업계를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인데요. 20년 상반기에 대비를 해보니까 벤처기업이 35,482군데인데 그중에서 고용인원 증가가 1년 사이에 67,238명이 늘어났네요. 전년 대비 10.2%가 늘어난 것이 되겠고요. 특히 유니콘 기업이라 해서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것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들 8개가 있는데 2,119명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약 44% 인원 고용 증가율이 되겠고, 근데 이런 벤처 스타트업 또는 게임 기업들이, IT 기업들의 고용 효과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일부 게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 기업이고요. 그래서 처우가 열악하죠.
그다음에 낮은 성공 가능성, 벤처가 성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IT나 게임 업체가 호응을 누리는 이유가 또 뭡니까? 집에 방콕을 하다 보니까, 집에만 스테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코로나 특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 그 이후도 계속 특수가 일어날 것이냐? 상당히 캐치러블을 하다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IT나 게임,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 채용은, 고용은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경력 채용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취업하는 사람은 취업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60%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 확대는 한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 21년 하반기에 대기업들의 그 실적과 경영 실적과 초라한 고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2년 금년에 20대 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20대 그룹이 있는데 채용 증대를 계획하고 있는 데는 5곳밖에 없어요. 채용 증대가 안 되는 이유를 20대 그룹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립한 금년 사업계획의 실행 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다음에 환율 급등, 대선 이슈 등을 꼽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경영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활성화 위한 절실한 그 정부 정책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업군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혁명20일에서 자주 얘기했죠. 신사업과 투자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달라. 두 번째로는 노동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게 뭐냐면은 주 52시간제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기업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발안 정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자 활력을 좀 제고해달라, 증가시켜달라. 그래서 고용과 임금 경직성을 낮춰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종업원의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 연공서열에 의한 때만 되면 자동적으로 임금 인상되는 이런 걸 좀 지향하게 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노동 정책 일변도로 인한 반기업 정서를 좀 해소시켜달라. 일부 물론 재벌들, 정경유착하는 재벌들, 일부 재벌들이 있었죠. 문정권 하에서도. 그런 것은 크게 잘못되고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반기업을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20대 그룹이 그 채용을 하는 것도 별로 기대 난망이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얘기하는 고용 감소 원인이 뭐가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고용의 경직성, 경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용 경직성을 먼저 얘기 드리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연공서열 임금 체계, 고용 체계, 그 다음에 대체 인력 투입 금지, 파견근로 불가, 이런 친노동 정책을 고용 경직성을 초래하는 이런 친노동 정책 일변도의 정책을 좀 지향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소되지 않는 한 대기업의 고용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인공지능, AI라든가 빅데이터, 전기차 등의 산업 전환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대대적인 인력 구조 재편이 필요한데, 기득권, 이미 채용대에서 근무하는 기득권 기존 직원들 때문에 신규 인력 채용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입사하면은 성과와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를 갖다가 늘리는데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노조가 파업하는 경우에 기업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한 세계 유일의 심한 노동 규제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친노동 정책 하에서 무조건 고용을 늘리라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기업한테 업을 성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할 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고용 안정화만 강조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대뽀로 전환하는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여러 공기업에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채용이 기업으로 와서는 100년 되길 바라는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 시스 매니지먼트가
되고 매니지먼트 앤드 인베스트먼트가 돼야 되는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채용하기가 겁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니까요. 근데 그걸 인적 자원 투자 개념이 아닌 기업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고용 경직성 때문에, 이런 고용 경직성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게 청년들을 채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열악한 투자 환경, 그 다음에 코로나로 심화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외국 기업들,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이런 투자 유인책이 굉장히 절실하다. 우리 혁명이 집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세 번째가 대기업의 고임금이 굉장히 많은 그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과가 좋으니까 계속 뽑아줘야 될 게 아니냐, 뽑아줄 수 없는 이유가 그 뭐냐 봤더니 결정적인 것이 저생산성이라는 겁니다. 그 임금 증가율보다 낮은 생산성 증가 때문에 채용에 큰 걸림돌. 대기업의 고임금을 갖다가 나름대로 그룹이 성과 좋아서 임직원들한테 높은 연봉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노조, 강성 귀족 노조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30대 기업의 임직원 평균 연봉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상회하는 그룹 대표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1억 2,700, SK에너지, SK텔레콤이 1억 2,100, SK화학이 1억 1,700, 그 다음에 S오일이 1억 900만 원이네요. 이러한 고임금 구조, 자세히 얘기하면은 임금 증가율보다 못한 생산성 증가가 있는 한 고용 창출에는 상당히 장애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근거를 보니까 한국산업연합포럼이라는 데서 KF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을 봤더니,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봤더니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구매력 평가 지수에 의해서 PPP 기준에 의해서 봤어요. 2015년 대비 2020년 5년 동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20.1% 늘어났고, 임금 증가율이요, 시간당 평균 임금률이, 임금이 미국은 12.5% 증가, 독일은 17.9% 증가, 일본은 오히려 1.5% 감소가 됐네요. 마이너스 증가가 됐는데, 한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노동 생산성은 반면에 당연히 임금 상승률보다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고, 또 구매력 평가 지수 외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 똑같은 그 기간 대비를 해봤어요. 2015년 대비 2020년 보니까 노동 생산성 9.8% 증가한 거에 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25.6%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증가보다 임금 상승률이 2.5배가 높았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을 따질 때 물가 상승률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보다 임금 증가율이 2.5배가 높았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 생산성이 불량하다 보니 채용이 늘어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현재의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전환, 또는 100% 전환하기 힘들면 일부러라도 전환해서 그걸 점점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임금 유연성과 그다음에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 유연성이라 해서 저성과자는 그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채용이 늘어나는 것은 기대는 아니다. 엄청나게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경제가 호황이라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도 않은 상태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될 텐데, 이렇게 생산성이 낮고 고용 경직성이 낮아 가지고는 기업한테 채용을 늘리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억지로 그걸 늘리게끔 한 것이 문정권 아닙니까? 그래도 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늘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공무원하고 공기업 공공기관에 준공무원들만 잔뜩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스처럼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낮은 고용률이 자영업 종사자 과다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자영업 종사자가 가장 과다한 나라예요. OECD 중에서, 회원국 중에서. 물론 자영업자가 생긴 이유가 코로나 덕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부터도 엄청 자영업자가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1987년 노태우 민주당 대표가 민주화 선언을 한 이후에 비생산적 노조활동,
노조쟁의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생산성하고 관계없는 임금이 계속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뭡니까? 성과는 안 났는데 임금은 계속 인상돼 가지고 지급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부채를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MF를 맞게 되고 98년에, 97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 IMF 덕분에 이건 더 심화되는 거죠. 결국은 강성노조 활동, 불합리한 노동쟁의, 그 다음에 저생산성 문제가 고용을 축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수를 대폭 늘린 결과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보면은 고용률이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그 고용률이 19.9%, 일본이 52.9%, 미국이 40%, 독일이 50%예요. 다른 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대기업의 고용 비율이. 그래서 대기업 고용도 늘려야 되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막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세 업체 수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영세 업체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수가 24%, 일본이 14%, 독일은 6.7%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고용률은 낮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세업자 수나 그 종사자는 다른 나라보다 많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 귀족 노조 외에 친노동정책, 임금 경직성, 고임금 등등 해서 대기업이 낮은 고용률이 되다 보니 자영업자가 엄청 늘어난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적정 자영업자 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그 인원에 비해서는 자영업자 수 많이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혁명 20일 서포 15제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외노자를 추방해야 되고 외국 노동자를 추방해 본국으로 추방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제조기업 리쇼링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유망 기업들 우리나라로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민농, 한농촌과 같은 강성 귀족 노조는 해체가 당연히 돼야 되고 토지대를 높은 토지대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 낮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특별한 이러다 보면은 특별한 그 어떤 내세울 게 없는 스페셜티가 없는 실업자분들이 그 자영업 진출할 수밖에 없고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까지 하다가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다 말아먹고 이게 지금 악순환 아닙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 20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성장 시대에 유의미한 정부 지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운영근이 얘기하는 그냥 무대뽀로 그냥 지원하는 돈을 허공에다 뿌리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유의미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방과후 교사, 요양케어 요원, 공용화 교사 등 이걸 한 200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기업 일자리 고용이 감소가 되면 자영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플랫폼 기업 소위 배달이나 숙박 앱을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그 횡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을. 그러면 설상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업과 정부 지원에 유의미한 일자리 증가가 있어야만 적정 자영업자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